치매나 다양한 그 신경과 질환에 대해서 시민 강좌를 많이 하고 계신 분이십니다. 오늘 아주 재밌게 해주실 거거든요. 한우선 박사님 나오실 때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신경 말씀 감사합니다. 이종성병원 신경과의 한우선입니다. 이렇게 만나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오늘 첫 번째 주제가 이제 치매에 관한 내용이에요. 제가 이제 신경과 의사다 보니까 치매 환자를 많이 보게 돼서 그거에 대한 내용을 얘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그렇게 어려운 내용이 아닙니다. 비교적 쉬운 내용으로 제가 오늘 설명을 드릴 텐데요. 제목을 노년의 불청생 치매라고 얘기했습니다. 치매가 물론 젊은 분도 있을 수 있지만 대부분이 다 노년기에 발생을 하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 실제로 그 환자분들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나이 들어서 갑자기 딱 죽는 게 가장 행복한 것 같다는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꽤 있어요. 그러니까 평생을 앓다가 시름시름 앓다가 죽는 것보다 어느 날 갑자기 딱 죽으면 아주 깨끗하게 좋겠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렇지 못하게 하는 것들 중에 하나가 이 치매입니다. 치매라는 병 자체는요, 본인 스스로는 별로 불편함이 없어요. 별로 불편 호소하지도 않고, 다만 그 환자를 옆에 둔 보호자들이 힘들어하는 병입니다. 사실 그래서 본인 스스로를 위해서라도 또는 가족을 위해서라도 이 치매라는 병 자체는 사실은 우리가 잘 치료를 받아야 됩니다. 자, 우리가 강의를 본격적인 강의를 하기 앞서서 제가 몇 장의 사진을 좀 보여드리려고요. 이 사진이 혹시 보신 분 계시나요? 사실 되게 유명한 사진이에요. 이 인물이 누구냐면 지금부터 한 100년 전 1900년도쯤에 살았던 사람이고요. 이분이 이름이 아우구스테 덴테르라는 사람이거든요. 독일 사람이에요. 독일 사람인데 전 세계적으로 최초로 치매로 진단이 된 사람이에요. 물론 예전에도 치매 환자가 있었겠죠. 근데 우리가 의학적으로 처음 진단을 했던 게 이 사람이 처음입니다. 누가 진단을 했냐면 유명한 사람이죠. 독일 의사인데 알로이스 알츠하이머라는 사람이 진단을 했어요. 그래서 이 진단한 사람 이름을 따서 우리가 알츠하이머 치매라고 이름을 붙이게 된 거죠. 이 아우스리트라는 사람은 이 당시 나이가 한 50대 정도 됐어요. 독일 사람인데 이 알츠하이머는 그 정신과 의사예요. 그래서 정신질환 환자를 많이 봤어요. 근데 이 아우스리트라는 사람을 쭉 보니까 자기가 봤던 그 일반적인 정신과 질환 환자들하고 조금 많이 다르다는 걸 느꼈어요. 그래서 계속 이 사람에 대해서 노트를 쓰게 됩니다. 시작부터 끝까지. 그러다가 이 환자가 죽게 됐어요. 이 환자는 사실은요, 어떤 증상이었냐면 자기 남편을 좀 의심했어요. 그래서 남편이 외도한다 생각하고 바람핀다 생각하고 그런 망상 속에 사로잡혀서 치료를 받게 됐는데 예전에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보는 정신질환자들하고는 좀 많이 다른 점이 발견이 돼서 이 알츠하이머라는 의사가 이건 좀 이상하다 생각을 해서 부검을 했어요. 우리나라 사람은 죽음의 부검 별로 안 하죠. 근데 서양은 부검이 사실 일반화가 됐어요. 그래서 대부분은 부검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마찬가지 부검을 했는데 부검을 해서 뇌를 봤더니만 진짜 정상적인 뇌하고 좀 다르더라. 그리고 우리가 이 뇌를 조직 검사를 했어요. 조직 검사를 해서 실버스테인이라는 영상을 해서 봤더니만 정상과는 좀 다른 구조물들이 보이더라 이겁니다. 이렇게 큰 게 보이는 거가
노인반이라는 구조물이고 이렇게 쐐기 모양 있는 거가 신경섬유 다발이라는 건데 이런 거가 일반 사람들한테는 없어요. 근데 이런 것들이 아주 많이 쌓여있다는 걸 발견을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검사에서 나오면 이런 증상들이 생기는구나 해서 이때 처음 알츠하이머 치매라고 진단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알츠하이머 치매라는 건요, 사실은 죽기 전에는 진단을 못 내려요. 이게 조직검사 소견이에요. 그러니까 뇌를 껴가지고 검사를 하기 전까지는 확진을 못해. 사실상. 그런데 우리가 일일이 전부 다 머리를 껴가지고 검사를 할 수는 없으니까 그거 이외에 다른 것들을 통해서 진단을 하는 거예요. 자. 이분이 누군지 아시나요? 네. 1980년대 미국 주몽기를 이끌었던 미국 40대 대통령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입니다. 이분이요, 1989년도에 퇴임을 하게 돼요. 8년간 대통령을 있다가. 근데 89년 퇴임해서 한 3년 정도 있다가 TV 프로에 나와서 얘기를 합니다. 예전과 다르게 자꾸 아는 사람 이름도 까먹고 예전과 다르게 기억력이 떨어진다고 얘기합니다. 그때 처음 알츠하이머 치매라는 진단을 받게 돼요. 그리고 나중에는 사망을 했죠. 결국엔 사망을 했는데 마지막에는 가족도 알아보지 못하고 그런 상황으로 사망을 하는 거예요. 이분은 누군지 아세요? 거의 동시대 인물입니다. 레이건 대통령과. 그 당시 영국 최초 여성 총리였죠. 마가렛 대처였답니다. 이 사람은 아직 살아있는데 이분도 말년에 이렇게 좋지 못해요. 말년에 여러 차례 뇌졸중을 앓게 됩니다. 뇌졸중을 여러 차례 앓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뇌가 자꾸 손상을 받게 돼서 또 치매가 발생해요. 이분이 앓게 된 치매는 혈관성 치매라고 해요. 좀 약간 다른데 뇌졸중을 여러 번 앓아서 손상을 받게 된 혈관성 치매를 앓게 되고요. 이분은 뭔지 아시나요? 네. 세계 2차 대전을 승리를 이끌었던 그 당시 영국 수상이죠. 윈스턴 처칠 경입니다. 이 사람은 사실 되게 오래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 당시 나이는 90까지 살았어요. 그 당시도. 상당히 오래 살았는데 이분도 마지막에는 뇌졸중을 며칠 앓게 되고 그리고 결국에 혈관성 치매까지 앓게 됩니다. 이분 누군지 아세요? 이게 영화 현장명이에요. 이게 네, 맞습니다. 잘 아죠. 대단한 장면인데 찰튼 헤스턴 아주 유명한 배우죠. 이분도 사망을 했어요. 뭘로 사망을 했냐면 알츠하이머 치매로 사망을 하게 됩니다. 이분도 치매에 걸렸죠. 제가 이렇게 사진에 몇 장을 보여드린 이유는요. 예전에는 우리가 치매가 좀 오해를 한 적이 있어요. 못 살고 못 배우고 이런 사람들만 치매에 걸리는 병이라고 이렇게 착각을 하고 오해를 한 적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 보시는 것처럼 한나라의 대통령, 수상, 아주 유명한 영화 배우들도 병을 앓게 된 게 치매예요. 그러니까 치매는 가난하거나 못 살거나 못 배우거나 잘 배웠거나 상관이 없이 누구나 다 걸릴 수 있다는 병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의를 해야 되는데 이 치매는 한자로 이렇게 씁니다. 어리석을치 어리석을 매. 이거요 사실 한국말 아니에요. 이게 우리 일제시대 때 그 일본 사람들이 쓴 말이에요. 사실. 그 당시만 해도요 일본 사람도 이 치매를 잘 몰랐어. 그래서 어리석다는 표현을 썼어요. 사실 치매가 어리석은 질환은 아니거든요. 이런 표현을 써서 사실 우리 그 치매학회에서도 이런 표현을 좀 바꾸려고 했는데 이게 너무 오래 사용하다 보니까 아주 일시에 바꿀 수가 없어서 아직까지 사용이 되어지는데 언젠가는 바꾸어야 될 말입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우리가 치매는 도대체 뭘 가지고 우리가 치매라고 하느냐? 단순히 우리가 치매라는 개념은요 이런 거잖아요. 대부분 다 이렇게 뭐 이상한 소리하고 이상한 행동만 하고
심지어 무슨 벽에 똥칠하고 이런 것만 치매라고 우리가 알고 있지만 사실은 그게 다는 아닙니다. 그럼 치매는 도대체 뭐라고 얘기하느냐? 첫 번째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요. 주실씨 이게 안 돼요. 첫 번째는 기억력이 먼저 떨어져야 됩니다. 그리고 기억력뿐만이 아니라 다른 인지기능, 뭐 진압력이라든지 시공광력이라든지 언어능력 같은 거가 같이 떨어져야 됩니다. 이게 첫 번째입니다. 그리고 기억력만 떨어진다고 우리가 치매라고 하는 건 아니고요. 이런 게 떨어지면서 그걸로 인해서 일상생활 능력이 같이 떨어져야 돼요. 그래서 일상생활이 떨어지다 보니까 길을 못 찾는다든지 사회생활이 힘들어가지고 시장을 못 본다든지 버스를 못 탄다든지 아니면 집안 살림을 못했어요. 요리를 잘 못했어요. 어느 날 갑자기 우리 엄마가 이상해졌어요. 옛날에는 요리를 잘했는데 요리 맛이 이상해요. 이렇게 일상생활에 지장이 있을 때 우리가 이제 치매라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흔하게 알고 있는 이상행동 증상, 뭐 환청이 들린다든지 망상기가 있다든지 이런 거는요 거의 치매 초기에는 잘 안 나타나고요. 치매가 어느 정도 진행이 된 중기상부터 나타납니다. 그래서 거의 치매 말기에는요 그렇게 망상기 있던 분들도 마지막에는 아무것도 못하는 상황에 빠져요. 이게 이런 말이 있죠. 치매를 아는 분들은요 애기와 같아진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애하고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사람이 태어나서 죽을 때는 애기로 태어나서 거의 애기의 형태로 죽어요. 웅크리고. 이제 치매 환자들한테 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치매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초기에는요 주로는 기억력 장애가 있어요. 그리고 뭐 계산도 잠깐씩 틀릴 수가 있고 이게 주로 초기입니다. 근데 중기를 넘어가면서부터는 그걸로 인해서 정말 일상생활에 증상이 나타나. 잠도 잘 못 잘 수 있고요. 그리고 오늘이 몇 월 며칠인지 잘 구분도 안 되고 요일을 잘 몰라. 이게 한 2기 정도 돼요. 그러다 말기 정도가 되면 이제는 본격적인 이상행동 증상들이 나타나가지고 심한 증상들과 함께 나타나고요. 신체 증상들이 나타나요. 그래서 이때부터 벽에 똥칠하는 거예요. 토대도 잘 못 보고 그게 거의 말기쯤 나타나요. 우리가 이제 꼭 알아야 될 게 뭐냐면 흔하게 건망증 때문에 치매로 오인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실제로 저한테 한 50대 특히 여성분들이 많이 와요. 40, 50대 자기 치매라고. 근데 그분들 치매일까요? 일 수도 있지만 대부분 치매는 아니에요. 그런 분들은 사실 대부분은 우울증과 관련된 분들이거든요. 오히려 그런 심리 증상 때문에 인지기능이 떨어지는 분들이 대부분인데 우리가 치매하고 단순 건망증하고 차이가 좀 있습니다. 어떤 거냐면요. 제가 표로 만들긴 했지만 제일 쉬운 예를 하나 드릴게요. 뭐냐면 내가 마치 밥을 먹어요. 밥을 먹었는데 아침에 생선을 먹은 것 같긴 한데 생선이 뭔지 잘 생각이 안 나. 근데 어떤 사람이 같이 먹은 사람이 야 그 생선 있잖아 등도 푸르고 길쭉한 거 그게 고등어였구나 이렇게 힌트를 주면 알 수가 있어요. 이게 건망증입니다. 근데 치매 환자는요 아침에 생선 먹은 것 자체를 몰라요. 이게 치매입니다. 그래서 표에 나와 있는 것처럼 건망증은 사건의 일부를 모르는데 치매는 아예 몰라. 힌트를 줘도 몰라. 치매는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일상생활에 당연히 문제가 있죠. 건망증은 문제가 없어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건요. 건망증은 내가 기억을 못하니까 불편하잖아. 불편하니까 내가 불편함을 토로해요. 그래서 실제로 직접 병원에 오기도 해요. 그래서 혼자 나 치매일 것 같아서 오시는 분들 대부분 다 치매가 아니에요. 치매 환자는요. 다 보호자 손에 끌려가요. 왜? 진짜 치매 환자는 나 치매 아니야. 대부분 부정합니다. 그래서 저는 환자만 왔느냐 보호자만 왔느냐 가지고 진단을 합니다. 그것부터 시작합니다. 자, 그럼 도대체 우리나라의 치매가 얼마나 많을까? 우리가 치매는 대부분 노년기에 있기 때문에 65세 이상을 따집니다. 근데 요새 65세가 노인입니까?
아니에요, 사실은. 우리나라 평균 수명이 지금 나이가 대충 어느 정도냐면, 75세입니다, 75세. 여자가 조금 더 오래 살아, 80세. 남자가 70세. 그래서 평균 한 75세 되겠거든요. 그러니까, 65세를 노인이라고 보기는 어렵지만, 이걸 올리려고 해도 몇 가지 문제가 있어요. 무슨 연금 문제도 있고, 돈이 문제가 있으니까 이걸 못 올려요, 법적으로. 근데, 어쨌거나 우리가 아직까지는 65세를 노인으로 따지기 때문에 65세 유병률을 보게 되면요 95년에 6% 정도 됐대요. 근데 2010년에는 9.9%, 한 10% 정도 차지합니다. 갑자기 한 1.5배가 뛰었어요. 왜 뛰었을까요? 이게 무슨 전염병도 아닌데. 이게 왜 뛴 이유에는 두 가지가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는요, 예전보다 오래 살았어요. 오래 살면서 할수록 생기는 치매이기 때문에 수명이 그만큼 많이 늘어나서가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예전에는 치매로 병원에 갔을까요? 안 갔어요. 그냥 노망이다. 뭐 나이 들어 생긴 게 무슨 병이냐. 안 갔단 말이에요. 근데 요새는 오래 살 뿐만이 아니라 사람들이 다 삶의 질을 생각하게 됐어요. 그리고 보호자들이 예전에 비해서는 많이 깨우쳐 있어가지고 병원을 많이 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검진을 많이 하게 되고, 저도 유성보건소에서 검진 사업을 해요. 치매 검진 사업을. 그러니까 검진 사업을 많이 하다 보니까 병이 발견이 많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전에도 치매가 많았겠지만 발견은 좀 덜한 거고, 이제는 검진을 많이 하는 데서 검진이 많이 발견이 되는 겁니다. 그런 차이가 있어요. 자, 저는 실제 노인을 한 80세로 봅니다. 요즘에. 그래서 이 80세 유병률이 사실 중요한 건데, 이 80세 유병률은요, 나이가 올라가면 급격히 올라갑니다. 급격히. 그래서 여성 같은 경우는요, 40%예요. 10명 중에 4명이 치매로, 남자는 한 20%. 남자가 좀 적죠, 오히려. 이상하죠. 워낙에 모든 질병이 남자가 더 유병이 높잖아요. 이거 왜 그럴까요? 네. 이건 좀 재미난 게 있어요. 재미난 이유가 하나 있는데, 뭐냐면, 이런 말 있죠. 강한 사람이 오래 살아남는 게 아니라, 오래 살아남는 사람이 강하다. 이게 딱 맞는 표현이에요. 무슨 얘기냐? 남자는요, 그 사람은 80세 다 죽는 거야. 쉽게 얘기해. 그러니까 80살 이상 사는 사람 진짜 강한 사람이야. 병이 잘 안 걸려. 치매도 잘 안 걸려. 근데 여자는 그러거나 말거나 오래 살아서 그런 차이. 여자는 행복하시죠? 오래 사니까. 자, 치매 종류를 보면요, 크게 사실 두 가지만 있는데요. 치매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두 개 중에 하나. 저도 치매 환자를 많이 보지만 대부분 두 그룹만 보거든요. 대부분. 첫 번째 제일 흔한 거, 아까 알로이스 알츠하이머가 처음 진단됐던 알츠하이머 치매라는 거예요. 이건 뭐냐면요, 보시는 것처럼 왼쪽 그림은 여기 아주 빵빵하잖아요. 이게 정상네요. 근데 나이가 들면 들수록 오른쪽처럼 내가 홀쭉해져요. 네, 개그맨 만났다나 아주 홀쭉한 애로 바뀌어요. 이렇게 뇌가 많이 나이가 들어서 퇴행적으로 파괴가 돼서 이렇게 세포수가 적게 될 때 치매가 걸립니다. 이걸 알츠하이머 치매라고 합니다. 두 번째는요, 혈관성 치매. 아까 마가렛 대처에서 걸렸던 거. 이거 마찬가지 내 혈관에 문제가 있어서 혈관이 막히거나 터지거나 이런 뇌졸중이 생기거나 또는 혈관에 손상을 받아가지고 뇌가 손상이 되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왼쪽 그림 화살표를 보면요, 다 뇌졸중이 흔들려요. 이게 뇌졸중이 걸려서 내가 죽으니까 당연히 치매가 올 수밖에 없죠. 그리고 오른쪽 그림은요, 뇌졸중이 온 건 아니에요. 그런데 주로는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환자들도 주로 생깁니다. 이렇게 당뇨, 고혈압, 고지혈증 환자들은요, 혈관이 변성이 와요. 혈관이 많이 좁아져. 그래서 작은 혈관들이 잘 막혀. 그러면 저렇게 하얗게 손상을 받아요. 이게 혈관성 치매입니다. 대부분 둘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치매는요,
퇴행성 질환 계속 얘기죠. 퇴행성 질환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생깁니다. 이 뇌라는 세포는요, 한번 손상을 받으면 회복이 안 돼요. 우리 여기는 통 같은 데 찢어지면 붓잖아요. 회복이 된단 말이에요. 근데 뇌세포는 회복이 안 돼요. 그러니까 이미 치매가 와버리면 치료하기가 쉽지가 않아. 퇴행성 질환이니까 완치도 안 돼. 우리가 실제로 지금 치료하는 것도요, 완치 목적이 아니에요. 조금 증상을 완화시키고 진행을 좀 억제시키고 이런 목적이지 완치를 할 수 있는 질환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치매라는 질병은 오기 전에 예방을 해야 돼요. 그래서 최선의 대책은 예방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조기 검진을 하는 거가 최고입니다. 이 질병이야말로. 그래서 제가 아까 처음에 얘기한 것처럼 2장 줬잖아요. 환자형, 보호자형. 오늘 한번 해보십시오. 해보고 보내주시면 제가 그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요새는요, 이 치매라는 질병 자체가 이제 국가 정책 사업이 됐어요. 국가 정책 사업. 그래서 전국 시군구 보건소에서 치매 검진 사업을 벌입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저는 유성구 보건소라고 하는데 용이 되게 많은데요. 할 수 있는 숫자는 제한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도 1년 동안 할 수 있는 검진 사업이 한 120명, 150명 그 사이뿐이 안 됩니다. 그렇지만 예전과 너무 달라진 거예요. 예전에는 이런 거 전혀 없었단 말이에요. 그만큼 치매에 대한 사회 시각이 달라진 거예요. 자, 오늘 제가 치매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요. 그럼 도대체 아까 계속 예방하는 게 좋다고 하는데 그럼 도대체 어떻게 하는 거가 예방되느냐? 첫 번째, 제일 중요한 거는요. 지속적으로 뇌활동. 우리 팔, 다리도 안 쓰면요. 근육이 감소가 되고 잘 못 움직여지잖아요. 뇌도 똑같아요. 뇌도 안 움직이면 굳어요. 굳는다고. 그렇기 때문에 뇌를 자꾸 써야 되는데 제일 좋은 거는요. 책 읽기예요. 언어 활동이 제일 좋은 겁니다. 뭐냐면 내가 지금 하나 들었는 거 내가 손 하나 드는 거는 뇌의 사용으로 봤을 때는 아주 간단한 거예요. 근데 언어 활동은요 아주 고차원적인 거예요. 그래서 글을 읽고 글을 쓰고 말을 하고 이런 언어 활동이 뇌를 사용하는 데는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책을 읽는 게 제일 좋고요. 신문을 보시고 애기도 신문 보잖아요. 근데 이 그림 좀 잘못된 건 화장실 신문 보면 안 돼요. 책을 읽어요. 그리고 이게 그림 일기예요. 사실은 저도 제 환자한테 직접 일기를 쓰라고 하거든요. 일기가 사실 왜 중요하냐면요. 일기 쓰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내가 저녁 때 내가 아침에 일어나서 뭘 했는지 생각을 하게 되죠. 첫 번째. 그 생각을 글로 만들어야 돼요. 그리고 직접 써. 그러니까 정말로 많은 언어 활동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기 쓰기가 무척 좋습니다. 예방하는데. 그래서 저 학생 때 방학숙제 일기 쓰기가 제일 싫었거든요. 그런데 상당히 도움이 되니까 짧은 몇 주에도 쓰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바둑하시는 분 바둑 두셔도 좋고 장기 하시는 분 장기 두셔도 좋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어떤 분이 저도 이 강의를 많이 하는데 질문을 했어요. 고스톱은 어떻습니까? 네. 당연히 나오신 분이죠. 어떨 것 같아요? 좋을 것 같아요. 대부분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실제로 우리가 이걸 연구도 했어요. 하도 고스톱 얘기를 해서 참 신기한 논문도 많아요. 실제로 해보니까 그렇게 도움은 안 돼요. 엄청 큰 도움은 안 되더라. 결론은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그렇게 뇌활동을 지속적으로 하면 이런 신경들이요. 이렇게 언제 신경 세포들이 자꾸 활성화돼요. 계속 붙어. 활동을 안 하면 떨어지거든요. 차단이 되는데 이런 활동을 하면 할수록 신경세포들이 자꾸 붙어가지고 연결이 돼갖고 뇌가 더 빨리 활동을 하게 됩니다. 자, 두 번째 지속적인 운동. 제일 좋은 게 사실 걷기입니다. 이런 유산소 운동이 필요한 거예요. 뛰고 걸어야지 뇌에 자극을 줘요. 자극을 주니까 뇌가 활동이 빨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제일 좋은 건 하루에 한 30분 정도만 걸으시면 돼요. 연세 있으신 분들 잘 못 뛰잖아요. 이건 젊은 사람들 얘기고 연세 있을 때는 걸으세요. 근데 지속적으로 걸어야 돼요. 시험시험 걸면 안 되고 한 30분 정도만 매일 걸으셔도 효과가 있습니다.
세 번째 중요한 건데 이것도 내외상 머리 부딪히지 말라는 얘기예요. 이건 누군지 혹시 아세요? 김일이죠. 네, 저도 어렸을 때 이 김일의 레슬링 프로를 정말 좋아했는데 이 김일의 트레이드마크는 뭐죠? 박치기입니다. 이 그림도 박치기 하기 직전의 그림이죠. 네, 이러다가 냅다 박치기 하면 쓰러집니다. 그렇죠? 김일 사망했어요. 아쉽지만 뭘로 사망했을까요? 치매로 했어요. 치매로. 하도 박치기를 많이 해서 내가 손상이 돼서 치매로 했어요. 자, 이거 제 실제 환자의 CT 사진입니다. 자, 여기가 오른쪽이고요. 저쪽 왼쪽이에요. 오른쪽과 왼쪽이 좀 다르죠? 오른쪽은 뇌가 빵빵한데 왼쪽은 좀 뇌가 별로 없어 보여요. 왼쪽에 까만 거가 비어있는 거예요. 자, 이분은 뭐냐면 75세 여자 할머니였어요. 이분 히스토리는 뭐냐면 이분이 예전에 19세 때 결혼한 거예요. 근데 예전에는 결혼했을 때 연애 결혼이 아니잖아요. 그냥 이렇게 부모님이 알아서 이렇게 결혼해 이런 거예요. 그래서 19살 때 옆 동네 어떤 분하고 결혼을 했는데 이분이 주사가 있어요. 때를 술 먹어요. 매일. 어떤 주사냐면 때려요. 근데 때려도 다른 데를 좀 때렸으면 좋겠는데 자꾸 머리를 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른손잡이잖아요. 때리면 왼쪽 뇌를 자꾸 맞는 거예요. 그래서 50평생을 계속 맞는 거야. 근데 다행히 5년 전에 사망을 했대요. 근데 어쨌거나 50년간을 맞고 지내어진 분이에요. 그래서 사진 찍을 때는 왼쪽 뇌가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여기 남자분들 계십니까? 때리시면 안 돼요. 근데 때려도 머리 때리면 안 돼요. 엉덩이 때려, 엉덩이 아무리 맞아도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머리를 때리시면 안 돼요.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만 한 80대신 노인분이 저한테 남자 노인분이 얘기하시는 게 요새는 남자한테 맞아요. 나이가 좀 여자한테 맞는데 그러니까 여자분한테 얘기를 드리면 절대 때리더라도 머리를 때리지. 이 사람 누군지 아세요? 알리지. 네. 이 알리는요, 이 스타일이 있어요. 어떤 경기 스타일이냐면, 처음에는 많이 맞아. 이 사람 맷집이 되게 좋거든. 그러니까 처음에 막 맞다가, 나중에 상대방이 하도 때려서 힘이 지치면, 그때 일어나서 경기를 하는 스타일이에요. 이 사람 마지막에 어떻게 된 줄 아세요? 파킨슨병. 파킨슨병도 치매하고 유사한 퇴행성 질환입니다. 하도 많이 맞아 생깁니다. 결국에 파킨슨병은요, 시간이 지나면 치매가 와요. 그래서 맞으면 안 돼요. 맞으면 안 되고 머리 부딪혀줘도 안 돼요. 이 습관병, 이거는 옛날 성인병이라고 얘기했던 거예요. 뭐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저 여자 보세요. 몸에 좋죠. 비피는 입었어요. 몸매가 되게 자신감 있어요. 이렇게 기름지고 패스트푸드 음식을 먹으면 이렇게 되고요. 절대 뚱뚱해서는 안 돼. 보면요, 몸만 뚱뚱해지는 게 아니고요. 밑에 그림이 뭐냐면 혈관도 뚱뚱해진 거야. 혈관이 다 기름기가 껴갖고 이렇게 좁아져요. 혈관이 좁아지면 어떻게 되느냐? 아까 제가 보여드렸죠. 뇌가 손상을 받아. 하얗게. 뚱뚱해서도 안 되고 기름진 음식을 많이 먹어도 안 됩니다. 누군지 아세요? 배가 많이 나왔네? 이러면 알겠지. 이게 마라도나. 선수 시절 때 이렇게 그래도 코리오를 했는데 은퇴를 하고 이렇게 살이 쪘어요. 비만하면요 치매 걸릴 확률이 2.5배 높대요. 그러니까 살이 찌면 올바른 음식 이런 거 그대로입니다. 짜지 않고 기름진 음식 피하고 과일 야채 많이 먹고 이런 거예요. 우리 보조식품 오메가3 많이 드시죠? 네. 오메가3가 사실 좋아요. 이 오메가3는 두 가지 역할이 있는데 하나는 항산화 효과가 있고요. 두 번째는 콜레스테롤을 떨어뜨려. 그러니까 피 속의 기름기를 떨어뜨린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 오메가3가 제일 많이 들어있는 데가 어디냐면 등푸른 생선이에요. 무슨 꽁치, 정어리 뭐 이런 거야. 그러니까 그런 생선을 많이 드셔도 좋고 오메가3를 드셔도 좋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뼈를 좀 많이 드세요.
물이 있잖아요. 이 우리 몸에 한 7, 80%는 다 물이에요. 물 성분이야. 그만큼 물이 주 성분이에요. 그러니까 물을 매일 한 2, 3리터씩 공급하는 거가 필요습니다. 6번째, 금연금주. 이거는 사실은 맨날 하는 얘기죠. 모든 금병이 금연금주인데, 왼쪽 그림 포스터인데요. 이 영국 포스터예요. 뭐라고 써있냐면, 담배가 뇌졸중을 유발시킨대요. 뇌가 피로를 있죠. 그치? 그리고요, 이런 담배가 자기 몸을 자꾸 손상시킨다는 포스터예요. 담배 금연 포스터입니다. 우리나라 이거 붙이면 어떨까요? 당장 담배인 공장가에서 난리 일 거예요. 그렇지만 담배가 그만큼 안 좋습니다. 술은요 조금 달라요. 술은 내일 우리가 연구를 해보니까 붉은 와인을 한 잔씩 먹으면 뇌졸중이나 치매에 도움이 된다고 그래요. 그렇다고 제가 환자분들한테 술 먹으라고 할까요? 안 해. 왜냐면 이게 대부분 술이 한 잔에 안 끝나잖아요. 한 잔이 2잔 되고 2잔이 한 병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술 먹어서 좋을 생각하지 말고 술은 드시지 말고요. 담배는 꼭 끊으십시오. 담배는 제가 이런 얘기 했더니만 어떤 분이 또 얘기를 해요. 내가 담배를 벌써 20살 때부터 80세까지 60년간 폈는데 이제 끊으면 뭔 소용이 있겠느냐 라고 얘기를 합니다. 물론요 맞는 얘기예요. 맞는 얘기야. 근데 그거가 무슨 폐질환, 기관지 질환에는 맞는 얘기인데 치매나 뇌졸중에는 안 맞는 얘기입니다. 치매나 뇌졸중은요 담배를 끊는 순간부터 효과가 발생해요. 그래서 3년간을 끊으면요 안 피운 사람하고 똑같아져요. 똑같아져요. 그래서 지금도 피우시는 분이 있으면 끊으십시오. 끊는 것이 효과가 있습니다. 자, 제가 몇 가지 강의를 해드리겠고요. 제가 마지막 슬라이드인데 사실은 언제부터 치료를 하겠느냐? 이게요 늘 저도 생각하면 좀 쉽게 결단을 못 내려요. 왜냐면 예방하는 게 좋은데 그렇게 멀쩡할 때부터 예방을 해야 되느냐? 예방이라는 건 아까 제가 얘기했던 그런 생활 습관을 예방하는 건데 제가 지금 얘기하는 예방은 과연 도대체 예방약을 언제부터 써야 되느냐? 이건 얘기가 좀 다르단 말이에요. 제 실제 환자의 그림이에요. 그러니까 이 환자분이 저한테 오시기는 70 정도 때 오셨어요. 그래서 할머니였는데 약간 기억력 떨어진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그림을 그리게 했어요. 사진을 보고 이런 그림을 그렸습니다. 그래도 잘 그렸어. 괜찮네요. 6개월 후에 왔어요. 그랬더니 그림 이렇게 그리는 거예요. 6개월 사이에. 그래서 6개월 사이에 갑자기 이렇게 변해서 검사를 시행했어요. 검사를 했더니만 정말 6개월 전과 환하게 확 떨어진 정말 치매가 해버렸어요. 짧은 시기에. 그래서 약을 썼어요. 약을 썼더니만 전보다는 조금 나은 듯한 보이지만 그렇게 처음보다 호전이 되지는 않았어요. 그렇게 해서 한 1년 정도 치료를 했는데 이런 그림을 그리게 됐습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계속 얘기는 하지만 치매가 완치가 되는 질병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약을 쓸 때 환자나 가족들도 약을 먹어도 예전처럼 확 돌아오는 게 아니니까 치료를 중단하는 분들이 또 있어요. 이분도 마찬가지예요. 이 정도까지만 저한테 약을 쓰고요. 그리고 아주 크게 눈이 안 좋으니까 약을 중단합니다. 그리고 저한테 한 7개월쯤인가 왔어요. 이런 그림을 그리고 그리고는 거의 사진을 그리지도 못하는 상황이 사실입니다. 제가 보여드리는 건 뭐냐면 치료가 치매 자체가 눈에 띄는 질병이 아닙니다. 근데 이미 일단 치매로 진단을 해서 치료를 시작을 하면 중단하면 안 돼요. 중단하면 속도가 확 빨라져요.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 주위 분들한테 혹시 치매 치료를 받으신 분이 있다라고 하면 절대 중단하지 말고 꼭 지속적으로 치료를 받으러 가십시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